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렌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렌징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클렌징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공해물질 또는 메이크업 잔여물, 기타 등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아마도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청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의 종류는 로션 타입도 있고, 오일 타입도 있고, 크림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폼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기 이전에 알아둬야 할 상식적인 부분은요. 클렌징은 외부의 공유 물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산소가 형성이 되는 것부터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생성이 되는 건데요. 우리 몸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미용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활성산소거든요. 근데 클렌징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제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서 보게 되면은 전부 거기에 대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얘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도와준다. 내지는 항산화 기능을 높여서 활성산소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우리가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반 세포는 120세, 우리가 인간의 나이로 120세까지 완벽하게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은 세포는 탈락이 되고, 이런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20대 중후반이 지나면 그때부터 노화가 오기 시작하죠. 이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활성산소는 자외선을 만날 때 가장 크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은 자외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 자외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보통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분과 피지가 분비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유수분의 밸런스겠죠. 이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진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유분이 많고 수분이 적은 분들은 햇빛을 보자마자 나타나는 게 표피 부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얼굴에서 pH가가 맞지 않고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지면 유분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유분은 자외선과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블랙헤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화이트헤드가 있는가 하면 블랙헤드가 있죠. 여드름의 머리에. 이런 것들은 그 머리 꼭지에서 아이보리색을 띤 그런 유분이 자외선을 만나면서 활성산소로 이루어지면서 블랙헤드로 부식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안은요, 이런 부식, 표피 부식에 대한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쉽게 메이크업을 지워야지, 내지는 그냥 뭐 공해물질 정도만 없애면 되지,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클렌징을 좋은 것을 선택할 때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은 제가 권하는 것은 공해물질보다도 피부 표피의 부식을 막아주는 항산화를 할 수 있는 클렌징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아무래도 아로마가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션이라든가 맥시멈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클렌징은 전부 항산화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요? 클렌징을 할 때는 표피의 부식을 막아주는 것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양이면 할 수 있으면 부종을 빼는 것도 너무 괜찮겠죠. 부종을 깨는 거. 그 팁의 방송을 보면 이 목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부위에는 Y자 혈관이 많아요. 이 Y자 혈관이 많은 데는 정체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될 수 있는 조건 옆에는 림프가 항상 있죠. 그래서 눈은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양쪽에 관자놀 쪽으로, 귀에 있는 이하선 쪽은 밑으로, 그 다음에 쇄골뼈에서는 흉선으로, 애과로. 그리고 우리가 클렌징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웬만하면 위쪽에서 돌리는 것보다 처음에는 목 쪽에서 먼저 해가지고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좋겠죠? 굴려주시고 관자놀이로 가서 빼시고 이마 위로 돌려주셔서 빼주시고. 근데 이렇게 할 때 림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도냐면 밑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밑으로 반 바퀴씩 돌리면 림프 순환이 잘 돼요. 근데 눈 위, 이마는요 반대로 위로 굴려주셔야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클렌징을 하신다면 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주시는 것이 좋겠죠. 밑으로. 근데 이마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퍼주듯이 해주시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죠. 반 바퀴씩, 반 바퀴씩. 위에도 밑으로 반 바퀴씩. 이렇게 내려주셔서 어디로 모아줍니까? 귀 쪽으로 모아주거든요. 귀 쪽으로 모아줘서 전부 목 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목 쪽에서 이제 흉선으로 애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클렌징은 그 로션 타입으로 2번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는 클렌징을 조금 덜어가지고 한번 전부 메이크업 잔여물을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사지 하듯이 제가 아까 해드린 대로 롤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내 손으로 하면 정말 이게 부종이 빠지나? 이런 의심이 있으실 건데요. 네, 빠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은 날,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이런 날은 이 턱 쪽으로 반드시 이렇게 부어 있듯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하선 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왜 노화가 되면 뺨이 처지고 귀 쪽이 커지면서 얼굴이 넙대대해지시죠. 이건 전부 스트레스 이물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을 귀 밑으로 해서 앞에 흉선 쪽으로 빼주시면 훨씬 더 작은 얼굴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표피 부식과 클렌징의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